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 조코피TV를 또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또 여러가지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벌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새삼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덴버 너게츠 니콜라 요키치에 대한 소식인데요. 덴버 너게츠가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일단 덴버 너게츠는 서부 컨퍼런스 소속이고 서부 컨퍼런스는 최근 몇 년째 서고 동저죠. 네, 서부 컨퍼런스는 전력이 높고 동부 컨퍼런스는 낮기 때문에 서고 동저라는 이 칭호가 붙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 시즌 현재 12월 31일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9시 17분인데 지금 현 시점까지 1위는 OKC입니다. 28승 5패, 승률 84.8%. 그리고 서부 2위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OKC를 2경기 연속 잡아냈지만 이후에 유타 클리블랜드에게 졌습니다. 다시 4경기 반 차이가 됐고요. 3위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릴 덴버입니다. 4위는 20승 10패, 5위도 20승 10패 휴스턴. 두 팀은 현재까지 30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어요. OKC 33경기, 덴버 32경기 치렀는데 아직까지 많은 게임을 치르진 않았고 6위가 미네소타 팀볼브스입니다. 21승 12패로 승률이 63.6%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현재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등등과 함께 1위 OKC를 거세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덴버는 시즌 내내 부상 악재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12월 31일 오전 기준으로 업데이트 MVP 최심판 배당률이 나왔습니다. 1위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인데 무려 80%고요. 2위가 LA 레이커스 루카 돈치치 10%, 3위가 니콜라 요키치의 9%입니다. 길저스 알렉산더, 니콜라 요키치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리가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상 때문이죠. 자, 12월 29일 마이애미 히트와 덴버의 원정 경기가 펼쳐지던 도중에 진짜 전반 종료 직전에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왼쪽 무릎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이 스펜서 존스가 부딪히면서 발을 밟았고 결국에는 요키치의 무릎이 뒤로 꺾이는 그런 과신전 증세가 나타나면서 부상 직후에 요키치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코트 이탈했고요. 이후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MRI 검진을 받았고 방금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당시 마이애미를 상대로 19분만 뛰면서 무려 21득점, 5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 중이었어요. 19분 뛰고 그리고 덴버는 요키치의 이런 활약 덕분에 마이애미와 전반 63대 63 동점으로 접전을 유지한 채 후반을 맞이하려던 시점에서 요키치를 부상으로 잃었죠. 결국에는 요키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123대 147 24점 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키치 부상에 대한 초기 보도가 있었어요. 과신전 증상이 보이긴 하지만 심각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의료 보고서를 기다려야 하지만 장기 결장은 없지 않을까 한다라는 초기 보도가 있었죠. 이 장기 결장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키치는 한 달가량은 쉬게 됐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초기 보도는 무릎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다. 그리고 다행히 요키치는 달리는 상황이 아니었다. 서 있었죠. 골 타박상이면 회복까지 1, 2주가량이 소요된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절낭 손상이라고 해도 이 역시 크게 심각한 건 아니다. 무릎 과신전은 ACL 같은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극 초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진단이 나왔어요. 샴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요키치는 왼쪽 무릎 과신전으로 최소 4주 결장한다. 인대에는 손상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브레시겔은 덴버는 4주가량 요키치를 지켜본 이후에 재평가할 예정이다. 복귀 시점이 2월 초 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1월을 다 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4주고 그 이후에 재평가에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2, 3주가량 더 결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요키치는 최소 4주, 최대 한 6주가량 빠진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1월은 요키치가 아예 뛰지를 못합니다. 요키치 없는 한 달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요키치는 올 시즌 역시 지배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훌륭한 개인 성적, 또 팀 성적을 앞세워서 생애 무려 4번째 MVP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치열한 MVP 경쟁 중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소 16경기 이상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MVP는
무산됐죠. 자, 25, 26 시즌 성적을 보면 32경기, 팀이 치른 모든 경기에 주전 출전해서 34.6분을 뛰었습니다. 29.6득점 리그 5위, 12.2 리바운드 리그 1위, 11어시스트 리그 1위, 1.4스틸 0.8 블락, 그러니까 스톡스까지 2.2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필드골이 그 많은 견제를 받는데도 무려 60.5%, 3점이 43.5%인데 2.1개씩 넣고 있어요, 빅맨이. 그리고 자유투는 85.3%니까 6개 던지면 5개 이상을 넣는다는 겁니다. 7.6개를 얻어서 6.5개를 넣으니까 참 대단한 수치죠. 자, 그리고 유시지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니콜라 요키치가 30%,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유시지 퍼센테이지가 30%인데 저런 기록을 낸다? 역대급 공격력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위가 저말 머레이 27.6%, 3위가 벤치의 요나스 발렌슈나스. 워낙 본인 공격에 대한 욕심이 많은 선수인데 이제는 이 발렌슈나스 역할이 중요해졌죠. 26%입니다. 자, 윈쉐어, 요즘에 윈쉐어를 그렇게 많이 안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니콜라 요키치의 윈쉐어가 무려 8.7, 저말 머레이가 3.9, 3위가 놀랍게도 팀 하드웨이 주니어의 2.0입니다. 2차 스텝부터 또 단순한 1차 기록까지 요키치가 그야말로 완전히 리그를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팀이 소화한 32경기 모두 빠짐없이 주전으로 출전했고요. 여태껏 결장한 게임 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 12월 26일 미네소타와의 크리스마스 매치업에서는 무려 55득점, 15리바운드, 16어시스트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키치가 결국 왼쪽 무릎 과신전을 겪게 됐고 덴버는 1월에 하필 가장 경기 수가 많아요. 무려 18게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요키치는 일단 이 경기를 거의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키치는 2월 이후에 돌아오죠. 이 1월 18경기에서 덴버가 9승 9패 대성공입니다. 10승 8패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 18경기에서 6승 12패, 7승 11패 해버리면 플레인 토너먼트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월에만 덴버 너게츠가 백투백이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버에게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라는 거죠. 만약에 올스타 브레이크라도 끼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모로 요키치의 부상이 시점도 그렇고 부위도 그렇고 참 불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 길이 바쁜 덴버입니다. 요키치가 다치기 전에도 덴버는 주전급 선수들의 연쇄 부상이 발생했었죠. 서부 상위권 팀들 가운데 비교적 전력 누수가 큰 편이었습니다. 자,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에런 고든 우측 햄스트링을 다쳤죠. 11월 22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휴스턴 원정에서 부상을 입었죠. 최소 4, 6주 후 재검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 6주가량 지났고 1월 초에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에런 고든도 이제 나이를 먹고 있고 계속해서 햄스트링을 다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크리스찬 브라운입니다. 올 시즌 어깨 부상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목을 다쳤는데 왼쪽 발목 염좌예요. 워낙 하이플라이어고 운동 능력이 좋다 보니까 다쳐도 좀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11월 12일 에런 고든이 다치기 전이었죠. LA 클리퍼스 원정에서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당시 6주 이후에 재평가 판정받았고 에런 고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1월 초에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키치 이전에 최근 부상은 캠 존슨이었죠. 오른쪽 무릎 부상이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ACL이 진짜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다행히 아니었고 오른쪽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12월 24일 댈러스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MRI 검사 결과 구조적인 손상 없는 뼈 타박상, 이건 진짜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캠 존슨이 다치자마자 나뒹굴었거든요. 다행히 뼈 타박상이었고 4에서 6주 이후에 재검진 예정이니까 역시나 1월은 거의 날린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부상은 니콜라 요키치 왼쪽 무릎 과신전 최소 4주, 최대 6주가량 결장을 하고 2월 이후에나 복귀가 가능합니다. 2월은 또 올스타 휴식기가 있고 달이 짧기 때문에 여러모로 니콜라 요키치에게 1월은 또 덴버에게 1월은 상당히 가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 시즌의 덴버 너게츠 50 트리오가 있죠. 바로 서로 다른 3명의 동료가 50점 이상을 기록한 세 번째 팀이 됐습니다. 12월 4일 가장 최근 인디애나전에서는 저말 머레이가 52점, 11월 12일 클리퍼스전 니콜라 요키치 55점, 얼마 전에 미네소타전도 55점, 그리고 10월 23일 골든스테이트와의 개막전에서 에런 고든의 50점. 그래서 서로 다른 3명의 동료가 한 시즌에 5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NBA의 78년 역사상 3번밖에 없었어요.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LA 레이커스 엘진 벨러, 제리 웨스트, 루디 라루소가 한 시즌에 서로 다른 3명의 동료가 50점을 올린 그런 첫 번째 팀이 됐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57년이 지나서 2019년 골든스테이트,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케빈 듀란트가 함께 뛰었던 마지막 해였죠. 이때 이 세 명이 번갈아 50득점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덴버의 올 시즌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 에런 고든이 이 기록을 냈습니다만 지금 이 가운데 요키치와 고든은 없습니다. 저말 머레이가 상당히 좀 외로워지게 됐죠. 자, 요키치 없는 덴버는 어떨까요? 니콜라 요키치는 여태껏 빠진 경기 수가 NBA 통산 60경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출석률이 높았고 그만큼 정말 늘 푸른 소나무처럼 덴버를 지켜왔었기 때문에 덴버가 요키치의 공백을 그동안 잘 메웠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만큼 출석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25-26 시즌 덴버의 성적을 살펴보면 오펜시브 레이팅 1위입니다. 그리고 수비 레이팅 21위, 넷 레이팅은 전체 3위인데 리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약한 수비가 최대 약점입니다. 대신 요키치를 앞세운, 머레이를 앞세운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허약한 수비를 완벽히 커버했죠. 왜냐하면 공격 레이팅 1위고 수비 레이팅이 21이면 넷 레이팅은 보통 한 12, 11위가 돼야 정상인데 넷 레이팅이 전체 3위라는 건 그만큼 공격력이 출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덴버의 괴물 같은 공격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요키치인데 이 요키치의 장기 결장으로 덴버의 순위와 수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죠. 자, 요키치의 온오프 한번 살펴볼까요? 요키치가 플로어에 있을 때 덴버는 95.7득점, 그리고 공격 레이팅은 팀 내 2위였고요. 페이스는 102.1로 빨랐습니다. 요키치가 없을 때는 득점이 30.1, 공격 레이팅이 110.2인데 이거는 요키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프됐을 때의 팀 내 최하예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없으면 공격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페이스도 느려집니다. 요키치가 느린 것 같지만 요키치가 이끄는 공격은 느리지 않죠. 그런데 요키치가 없을 때에는 페이스가 98.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요키치가 있게 되면 당연히 오펜시브 레이팅 좋아지고 얼리 오펜스 페이스 푸시의 빈도 높아지고 동료들의 야투 성공률도 높아지는 수순이라는 거죠. 자, 이후 일정, 동부 원정 7연전입니다. 야, 이게 참 원정 연전 중에 다치게 되니까 요키치는 이제 전용기 타고 아마 콜로라도 주로 이제 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동부 원정 7연전을 요키치 없이 치러야 되는 덴버입니다. 자, 첫 번째 토론토전으로 시작합니다. 동부 4위, 최근 들어 살아났죠. 그리고 그 다음이 클리블랜드입니다. 동부 8위인데 얼마 전 샌안토니오 잡기도 했었고 지난 시즌 64승 팀이죠. 그리고 브루클린 만나고요. 브루클린의 12월 디펜시브 레이팅이 놀랍게도 1위입니다. 정말 멋진 반전이죠. 그리고 조엘 엠비드가 버티고 있는 필라델피아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후에 끈적한 수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보스턴과 동부 원정 5번째 경기 치르고요. 그리고 6번째는 애틀란타 호크스, 유일하게 지금 흐름이 안 좋은 팀이고, 그리고 야니스가 돌아온 미러키전을 끝으로 콜로라도 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이 원정 7연전에서 3승 4패에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요키치가 이토록 장기 결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 역시 여기에 대한 대처는 당연히 크게 방안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덴버의 진짜 시즌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1월 한 달 동안은 요키치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인대 손상이 있거나 아예 파열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리고 또 조속한 복귀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12시 반에 디트로이트와 LA 레이커스 경기를 중계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KBL 농구 영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는 못 갈 것 같고 이 컨텐츠랑 또 이민재 위원과 함께 찍은 컨텐츠 올라가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저희 조코피TV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저희 3월에 떠나는 동부 직관 투어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